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어,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3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제법 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강한 조정이 좀 동반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제법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2,500포인트도 일단 이탈을 했고요. 12,3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던 자리까지 열려있긴 12,000까지 열려있지만 12,300 정도, 500에서 300 정도, 요 정도가 적당한 정도의 수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차트상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 요 12,300포인트 정도까지 선에서 최대 12,500이나 300 정도 같으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이 캔들로 보면 12,300포인트에 대한 이탈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죠. 121선까지 내준 상태고요. 차트로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일단 보인 건 맞습니다. 일단 어제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보면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국가 활동 지수의 경우에 컨센이 0.19 정도가 됐습니다. 컨센 자체가 마이너스 0.19 정도였어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실제 어제 발표된 수치는 플러스 0.27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거의 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미국 전반적인 그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좀 탄탄하다, 견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인플레 피크 아웃과 관련된 지표들도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지금 뭐 8월 20일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집계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인플레가 조금씩 꺾여가고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씩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유럽의 상황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사실 뭐 넘버원이기 때문에 지들만 문제가 없으면 크게 다른 나라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미국에까지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최근 상황 계속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유럽 지역 쪽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분데스방크 총재 같은 경우에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돌입하더라도 ECB는 아마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유럽은 뭐 10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뭐 라인강 지금 다 말라가지고 지금 물류 자체도 지금 독일이 지금 거의 올스탑하는 상황이잖아요. 제조업 공장도 지금 서는 상황이고, 문제는 유로존의 전체의 30% 가까운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3일간 또 가스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물가는 계속해서 뛰고 있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전부 다 뛰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고, 유럽은 거의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의 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증시에서는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뛰는데 물가가 뛰면 기본적으로 어 경제 자체 올라갔었을 때 물가가 뛰는 거잖아요.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보통은 이 물가가 상승을 하는 이게 일반적인 형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너무 잘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이 나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통화 긴축 정책을 쓰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안정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중앙은행 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조금씩 높이는 흐름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그게 깨졌던 시절이 이제 석유 파동 때 그 부분이 한번 깨져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던 상황이 있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상태대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4분기 안쪽에서는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상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유럽 자체는 너무 안 좋은 상황. 반면 미국은 아주 견조한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지금 유로화가 오히려 달러 가치보다 지금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1대1을 넘어서서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원래부터 강해서 뭐 자신들의 뭐 특별한 뭔가 모멘텀이 나와서 더 강해진 게 아니라 유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 거고, 이 달러 강세가 결국 우리나라 환율까지도 끄집어 올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 연관성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한 뭐 CT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내년 1분기에는 CPI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18%에서 1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단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 자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 전반적으로 이 미국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가 결국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정말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열심히 벌어 가지고 갖고 와서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손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 부분은 지금 지난 2분기부터도 계속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고 컨콜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잭슨 홀 회의까지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이고 매파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왜? 경제가 너무 괜찮아. 물가는 지금 꺾이기 시작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을 때 확실하게 꺾어야지 어중간하게 또 풀어버리게 되면 기대 인플레 또 올라가면서 안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 연준 위원들 계속 공격적인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제 시장의 급락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크로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쪽 구간 넘어서면서부터 12,300을 넘어서 12,000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옆으로 쉬었다가 가는 게 좀 좋겠다. 12,30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한번 살짝 조정을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 나중에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두려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리하게 상승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이제 뭐 안 좋은 것만 있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아까 그 8월 달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중간 집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한창 때 $5를 넘어섰었잖아요. 갤런당. $5를 넘어섰는데 지금 $3.8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7월에 대비해서 지금 3.6%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8월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좀 꺾일 것 같은데 이제 얼만큼 꺾이느냐, 그 꺾이는 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뭐 다 집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지금 주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달러 강세 잭슨 홀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잭슨 홀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행보를 놓고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매파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끝내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항상 시장에 립 서비스를 조금씩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던 구간이 요렇게 올라가기만 했던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립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한 번.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요렇게 밀리고 있는 게 파월 의장에게 앓는 소리 하는 그 개념. 참 오랜만에 이 표현 쓰네요. 시장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파월 네가 좀 이 진정을 좀 시켜줘. 우리 납작 엎드릴게.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열어놓긴 12,000포인트까지 열어놓되 가급적 12,300포인트 장중 이탈은 가능할 거고요.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고 요 자리를 지켜내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이 반등하고 있는 이 각도는 살짝 둔화되고 뭐 지금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속도 반등하는 속도들이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최소한 옆으로 기는 흐름에서도 흐름이 조금은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조금 제가 제목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얘기 잠시 후에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 살짝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면서 시가 위로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의 모습.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2,46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열려 있기는 2,410포인트까지 일단 열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만약에 이걸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46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내일 다시 2,460 회복을 하면서 일시적 충격에 의한 뭐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 휩소 같은 형태가 되면서 2,460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사실 상이겠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지금 흐름인데 현재 외국인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선현물 모두 매도 중인데요. 선물 매도가 약간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현물 매도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100억 조금 넘는 정도의 매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오랜만에 어제 그렇게 박살을 냈던 기관들이 오랜만에 지금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때까지 기관들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에서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차익거래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장 초반에는 차익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지금 살짝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기관들이 조금 지수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 해봐야 지금 뭐 3천억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지금 받쳐가지고 올려주는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별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때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그걸 매도했을 때 받아줄 주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을 지금 거래를 확 줄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매는 지금
그 매매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상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살짝 매도를 했었을 때 받아주는 주체가 없으면 또 지수가 밀리는 건데, 그걸 지금 그나마 기관들이 조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물론 아직도 하락 중입니다만 낙폭을 지금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 우리 그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금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지수가 뭐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환율을 보면요. 1150원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1분기 1200원대, 2분기 1250원대 정도까지 요 정도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역대 한국 주식의 비중을 역대급으로 줄였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340원, 오늘 지금 살짝 이탈을 한 상태인데 1340원 무렵입니다. 근데 지금 이 1340원에서 여기서 이거 올라올 때 하루에 조 단위 이상 매도가 나왔었던 날이 한 달에 몇 번씩 있었잖아요.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정도씩 1조 5천억, 뭐 1조 8천억 막 이렇게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134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매도 우위입니다만 매도량이 지금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환율에 대한 전망을 놓고 봤었을 때 유로화의 강세가 지금 점쳐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떨어져 봐야 제한적일 것이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 매도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환율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증시의 레벨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 뭐 아직 지금 그러니까 최근 반등으로 인해서 초저평가는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의 저평가 내지는 평균 이하 정도는 됩니다. 평균 이하 정도의 지금 밸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 밸류에서 매수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지금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동안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한쪽으로 베팅을 쫙 해놓고 나면 반대로 움직이죠. 항상. 그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더 큰 자본력을 가진 소위 얘기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들이 거꾸로 움직여서 그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 윈윈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개인들의 매도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와 있고 주식시장을 많이 떠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거의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 대신 매크로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망하면서 조금씩 매수를 지금 해나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상황에서 매수로 전환하는데, 요렇게 전환을 하는 요런 식의 흐름이 지금 요 구간에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안타깝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사야 올라갑니다. 지수가. 그 외국인들이 조금씩 뭔가 썸씽하고 스페셜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잠깐 좀 보면 뭐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 지금 뭐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관광업체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섹터들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조선 섹터들
원자력 섹터들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반면 바이오 섹터들 살짝 조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 쪼끔씩 밀림이 좀 나오고 있고, 영상 콘텐츠 섹터들이 이틀 연속 조금 눌림이 좀 제법 나오네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정도 눈에 띄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박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TSE 1승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흐름을 잠깐 좀 보면요.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걸 지금 기관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에 물론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의미 있는 정도 수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뭐 의미 있는 수준의 매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뭐 일단 그런 정도로 현재 오전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가급적이면 246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긴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바람입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